안녕하세요. 오늘 주식시장의 하락은 단순한 조정인지 2007년 서브프라임 사태와 같이 위기의 시작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S&P 500은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했고 은행주는 더 크게 밀렸습니다. 그런데 10년물 국채 금리는 전주 대비 15bp나 떨어졌습니다. 보통 금리가 떨어지면 기술주는 반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기술주와 금융주가 왜 동시에 하락했을까요? 이번 시장은 성장이 아니라 신용을 보고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24개 주요 은행으로 구성된 미은행권 업종인 KBW 은행 지수가 하루에 4.9% 하락했습니다. 이는 작년 4월 이후 최대 낙폭입니다. 이것은 단순 실적 문제가 아닙니다. 사모신용, 즉 프라이빗 크레딧에서 환매 중단이 발생했습니다. 프라이빗 크레딧이 무엇이냐? 프라이빗 크레딧은 사모신용, 사모대출이라고도 하는데요. 보통 기업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형태도 있지만 자산운용사나 보험사나 사모펀드 같은 비은행권에서 대출을 받는 것들을 말합니다. 대출을 받아 부동산 프로젝트나 인수합병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함이죠. 쉽게 말하면 환매 중단은 사모신용펀드에 투자한 투자자가 내 돈 돌려줘 라고 요청했는데 펀드는 현금이 부족해서 지금은 못 돌려줘 라고 하는 겁니다. 프라이빗 크레딧은 보통 부동산 대출, 중소기업 대출과 같은 비유동성 자산이어서 당장 팔아서 현금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환매 요청이 몰리면 혹시 다른 펀드도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라는 신용불안이 퍼지면서 금융주에게 악재로 작용합니다. 사모대출 시장의 거물인 블루아울 캐피탈이 환매를 멈췄고 영국 모기지 대출 기관인 MFS는 파산하며 13억 달러 담보 부족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전통은행이 아니라 비은행 금융권에서 균열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7년 서브프라임도 은행이 아니라 구조화 상품에서 시작됐죠. 사모대출 부실 위험이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AI 기업들의 부채 의존도와 사모대출의 낮은 유동성 등을 감안했을 때 시장의 불안은 당분간 반복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약 진짜 인플레이션이 다시 강해지고 있다면 금리는 오르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금리는 오히려 급락했습니다. 왜일까요? AI 관련 전 세계 감원 규모가 6만 1000명을 넘었습니다. 2028년 실업률이 10%를 넘을 수 있다는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AI가 성장 기대를 만들면서 동시에 고용 불안을 키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엔비디아는 AI 투자 수의 중심이었지만 AI 채택이 확대될수록 금융, 법률, 리서치, 물류 고용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고용이 흔들리면 결국 소비가 둔화되고 기업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AI의 성장 기대는 주가를 밀어올리지만 신용과 고용은 둔화를 경고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미국 1월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0.5% 상승했습니다. 기업이 물건이나 서비스를 만들 때 받는 가격의 변화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시장 예상치보다 높았습니다. 특히 서비스 물가가 오르면서 작년 7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상품 가격은 휘발유 급락의 영향으로 내려갔지만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이 된다면 PPI는 또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기대 인플레이션 압박도 올라갈 것 같아 보입니다. 보통 PPI가 먼저 움직이고
몇 달 뒤 소비자 물가 지수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장은 PPI를 선행 신호로 보는데요. 그래서 이 수치만 놓고 보면 물가가 오를 수 있다는 신호로 연준이 쉽게 금리를 내리기 어렵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PPI가 예상보다 높았지만 시장에 큰 충격은 아닐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으로 추측됩니다. 10년물이 4% 아래로 떨어졌다는 건 채권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보다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경기 둔화를 더 크게 보고 있다는 신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전주 대비 15bp 하락했습니다. 이거 보통 금리가 내려가면 좋은 신호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이번 금리 하락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돈이 주식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주식에서 빠져나와 국채로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상황을 보면 금융주가 급락하고 사모신용 환매가 중단되고 또 미국, 이란과의 전쟁 살벌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또 AI 고용 충격 뉴스까지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 요인들이 겹치면서 투자자들은 위험 자산인 주식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안전한 국채를 사기 시작합니다. 국채를 많이 사면 채권 가격은 오르고 금리는 내려갑니다. 즉, 이번 금리 하락은 경기가 좋아져서 내려간 게 아니라 불안해서 내려간 겁니다. 이걸 리스크 회피형 금리 하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좋은 금리 하락은 중앙은행이 완화적으로 돌아서고 시중에 돈이 풀리면서 실질 금리가 내려가는 구조입니다. 그때는 주식과 크립토가 같이 상승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경기 둔화를 우려해 돈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 결과입니다. 이 경우에는 금리가 내려가도 위험 자산은 바로 오르지 않습니다. 마무리로 정리를 하면 지금 시장은 유동성이 아니라 신용과 고용을 보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요. 시장은 항상 과장과 공포를 반복해 왔습니다. 상승을 보려면 실질금리와 달러가 동시에 움직여야 합니다. 2007년과 현재를 비교하면 은행 자본도 규제도 시스템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공포에 휩쓸릴 필요도 없고 또 무조건 낙관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은 방향을 맞추는 구간이 아니라 조건을 확인하는 구간입니다. 실질금리, 달러, 그리고 신용시장의 불안 해소, 이 세 가지가 회복되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07년 서브프라임도 비은행권 대출에서 시작되었는데 대출에 대출을 받고 집값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모든 사람들의 착각이 결국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는데요. 현재 상황은 균열의 가능성은 있지만 은행들의 자본과 규제는 훨씬 단단해졌으며 주택 대출이 아닌 중소기업, 사모펀드, 특정 프로젝트 대출 수준이라 걱정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